면 분할과 심볼 일러스트. 이번 회차에서는 CI 작업을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심볼 작업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심볼을 만들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패스파인더 패널을 살펴보고 블렌드를 응용한 예제 작업을 통해 결과물을 만들어 봅니다. 본격적인 학습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의 사전 지식을 확인해 볼까요? 심볼 작업을 위한 기본 준비하기. 패스파인더는 심볼 작업 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패널입니다. 자주 사용되는 패스파인더로서 유나이트는 오브젝트를 하나로 합쳐서 하나의 오브젝트로 만드는 버튼입니다. 먼저 오브젝트들이 그려진 파일을 열고 진노랑 오브젝트와 빨간 사각 영역들을 Shift 클릭해서 모두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윈도우의 패스파인더 명령으로 대화 상자를 열고 유나이트 버튼을 누릅니다. 오브젝트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나중에 그려진 사각 영역의 색상으로 변경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중간에 있는 사각 영역들을 Shift 클릭으로 모두 선택하고 주황색으로 변경해서 심볼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프론트는 앞쪽에 위치한 오브젝트와 겹친 부분을 모두 삭제하는 버튼입니다. 사각 영역 위에 둥근 영역들이 있는 오브젝트를 그리고 모두 선택한 후 패스파인더의 마이너스 프론트 버튼을 누릅니다. 상단의 영역이 삭제되면서 우표와 같은 오브젝트가 완성됩니다. 인터섹트는 오브젝트가 서로 교차하는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삭제하는 버튼입니다. 꽃의 바깥쪽 라인을 만들고 양쪽이 뾰족한 타원을 만들기 위해 긴 타원 2개를 겹치고 패스파인더의 인터섹트 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위쪽과 아래쪽이 뾰족한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이 뾰족한 형태에 바깥쪽 색상과 동일한 색상을 넣고 복사 회전시켜 꽃 모양 심볼을 완성합니다. 익스클루드는 오브젝트에 겹쳐지는 부분만 제거해주는 버튼으로 짝수 단위로 겹쳐진 부분만 제거됩니다. 원형 위에 십자 형태의 오브젝트를 올려놓고 모두 선택한 후 익스클루드 버튼을 누릅니다. 이 상태에서 십자 형태의 왼쪽 부분도 삭제하고 작은 십자 형태로 올려 심볼을 완성합니다. 디바이드는 오브젝트가 겹치는 부분을 중심으로 조각조각 나누어주는 버튼입니다. 오브젝트를 겹쳐지게 놓고 모두 선택 후 디바이드 버튼을 누릅니다. 오브젝트가 조각난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 언그룹합니다. 겹쳐진 부분을 선택하고 아이드로퍼 툴로 연결된 색상을 클릭해 넣어 겹쳐진 모습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원하는 색상을 넣어 심볼을 완성합니다. 트림은 각각의 겹쳐진 오브젝트 라인에 맞추어 면을 분할하는 버튼입니다. 원형 위에 십자 형태들을 겹쳐놓고 트림 버튼을 누릅니다. 하나씩 영역들이 분할되면 각 부분에 채색을 하고 로테이트를 적용해서 심볼을 완성합니다. 머지도 각각의 겹쳐진 오브젝트 라인에 맞추어 면을 분할합니다. 다만 트림과 다른 점은 트림은 동일한 색상이 있더라도 별개의 객체로 분할하는 반면 머지는 동일한 색상을 하나의 영역으로 인식합니다. 동그라미와 사각 영역에 동일한 색상이 들어있습니다. 모두 선택하고 머지 버튼을 눌러 하나로 만듭니다. 만들어진 전체 라인을 선택하고 복사와 회전으로 심볼을 완성합니다. 크랍은
제일 위쪽에 있는 오브젝트와 겹치는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삭제하는 버튼입니다. 원형 위에 별 변형 모양을 2개 겹쳐서 놓은 후 3개의 오브젝트를 모두 선택하고 크롭 버튼을 누릅니다. 나온 결과물에서 안쪽과 바깥쪽에 오브젝트들을 더 그려 심볼을 완성합니다. 아웃라인은 오브젝트의 면의 색상으로 외곽선만 남기고 나머지는 삭제하는 버튼입니다. 도형을 겹쳐서 그리고 모두 선택한 후 아웃라인을 선택합니다. 면의 색상으로 라인을 만든 후 위드스 툴을 이용해서 라인의 폭을 조절하고 하단에 투명도를 준 도형을 놓아 심볼을 완성합니다. 마이너스 백은 앞쪽에 있는 오브젝트를 겹치는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삭제하는 버튼입니다. 겹쳐놓은 2개의 오브젝트를 모두 선택하고 패스파인더에 마이너스 백 버튼을 누릅니다. 뒤쪽 영역 부분이 앞쪽에서 삭제되면 완성된 오브젝트를 하나 더 복사하고 진한 색을 넣어 뒤쪽에 놓아 앞쪽 오브젝트가 눈에 띄도록 심볼을 완성합니다. 블렌드는 혼합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하나의 도형에서 다른 도형으로 변해가는 중간을 만들어주는 옵션입니다. 스무스 컬러는 중간을 포인트 단위로 만들어줍니다. 큰 별 모양과 작은 별 모양을 만든 후 블렌드 툴을 더블 클릭해서 스무스 컬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OK 버튼을 누르면 반사가 있는 별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색색의 라인을 만들어 놓고 블렌드 툴을 더블 클릭해서 스펙 스피드 스텝 항목에 숫자를 넣으면 각각의 라인 사이에 숫자만큼의 연결 라인을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만들어 놓은 라인 위에 원하는 오브젝트를 놓고 영역을 지정한 후 마스크를 씌워 모양을 정리하면 좋습니다. 사각형과 별 오브젝트를 그린 후 블렌드 툴을 더블 클릭해서 블렌드 옵션을 꺼내고 옵션에서 스펙 스피드 디스턴스를 선택합니다. 그럼 원하는 간격으로 중간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블렌드가 적용된 오브젝트와 선도, 면도 들어있지 않은 도형을 모두 선택한 후 오브젝트에 블렌드에 리플레이스 스파인을 선택합니다. 그럼 블렌드의 적용이 오브젝트로 옮겨가는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도형의 회전은 회전축을 다른 위치로 지정함으로써 더욱 다양한 형태 작업이 가능합니다. 먼저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로테이트 툴을 선택합니다. 중심 회전축 부분을 Alt를 클릭하면 로테이트 대화 상자가 나옵니다. 각도를 지정한 후 카피 버튼을 누릅니다. 오브젝트가 복제되면 컨트롤 플러스 D키를 반복적으로 눌러 중심축을 기준으로 돌려진 결과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도형의 크기 조절도 크기 조절 기준점을 기준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스케일 툴을 선택합니다. 도형 하단을 Alt를 클릭하고 작은 %를 기입한 후 카피 버튼을 누르면 복사된 위치가 하단에 놓이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2개의 원 사이에 블렌드를 통해 간격이 일정한 원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돌발 퀴즈. BMW는 독일어로는 벤베라고 부르는 독일의 차로 바이에리쉐 모토렌베르케 AG의 약자입니다. 안쪽의 이미지는 항공기의 프로펠러를 단순화시킨 심볼입니다. 심볼을 완성하기 위해 먼저 가장 바깥쪽의 원을 그리고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안쪽의 작은 원들을 축소하면서 원들을 완성시킵니다. 제일 안쪽의 원을 선택해 Alt키를 눌러 복사하고 음영을 위해 십자 형태를 만들고 두 개의 라인을 선택한 후 유나이트 버튼을 눌러 하나로 만듭니다. 원과 라인을 모두 선택하고 마이너스 프론트 버튼을 누르면 십자 형태가 없어집니다. 선택된 원형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 언그룹으로 영역을 분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각각의 부분에 청색과 회색을 그라디언트를 넣고 외곽의 원들에 각각의 그라디언트를 넣은 후 만들어 놓은 프로펠러 모양을 올립니다. 펜툴로 반원 라인을 그리고 타입 툴을 라인에 올린 후 클릭해서 BMW를 쓰고 알맞은 폰트와 크기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폰트에 그라디언트를 넣기 위해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 크리에이트 아웃라인을 선택합니다. 각각의 글씨에 그라디언트를 넣어 글씨를 완성합니다. 글씨의 검정 그림자를 만들기 위해 글씨를 선택하고 에디트에 카피를 한 후 에디트에 페스트 인 백으로 하단에 놓고 스와치 패널에서 검정을 선택해서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키보드의 방향키를 아래쪽과 오른쪽으로 눌러 그림자가 보이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글자를 심볼의 정확한 위치에 놓아 전체 심볼을 완성합니다. 심볼 작업하기. 제일 먼저 살펴볼 사례는 GM그룹 산하의 뷰익입니다. 스코틀랜드 출신 데이비드 뷰익이 만든 회사로 세 개의 방패가 나란히 있는 형태로 심볼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 세 개는 회사를 대표하는 세이블, 인빅타, 일렉트라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심볼을 완성하기 위해 원형들을 먼저 그리고 각 원형에 회색 선형 그라디언트와 진파랑에서 거의 검정에 가까운 색상으로 변경되는 원형 그라디언트를 넣습니다. 그리고 방패의 배경이 될 부분에 라인을 만든 후 회색 그라디언트를 지정합니다. 방패 안쪽에도 라인을 그립니다. 그리고 나서 방패 안쪽에 회색에서 파랑으로 진행되는 그라디언트를 넣습니다. 마지막으로 각각의 방패에 맞는 색상 그라디언트 영역을 그리고 채색해서 뷰익 심볼을 완성합니다. 이번에는 병원을 의미하는 십자형 심볼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원의 형태를 만들고 필요 없는 영역을 삭제하기 위해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영역을 드래그하고 딜리트 키로 삭제합니다. 기본 원 라인이 만들어지면 십자 형태를 만들기 위해 세로로 사각형을 그리고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해서 대화 상자를 꺼낸 후 90도로 카피합니다. 바깥쪽 원 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을 선택하고 패스파인더에 디바이드로 나눕니다. 나눠진 각 부분 중 두 부분에 필요한 색을 채색합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 영역만 선택하고 유나이트 버튼을 눌러 하나로 합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의 오른쪽에 라인을 그리고 외부의 원을 선택해서 디바이드로 나눈 후 초록을 필요한 영역에 채색해서 완성합니다. 이번에는 민들레꽃의 색상을 넣어 좀 편안한 느낌의 병원 심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꽃잎 하나를 만들고 꽃잎을 선택한 후 로테이트 툴을 클릭합니다. 꽃잎 끝 하단을 Alt 클릭해서 대화 상자를 꺼낸 후 원하는 각도를 쓰고 카피 버튼을 누릅니다.
컨트롤 플러스 D키를 반복해 눌러서 꽃잎 모습을 완성합니다. 꽃술의 모습을 변형해서 그리고 역시 꽃의 중심을 기준으로 복사해서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쪽 하단에 있는 꽃잎 3개를 작게 줄여놓습니다. 펜 툴로 라인을 그리고 타입 툴로 그 라인 위를 클릭해서 병원 이름을 기입합니다. 원하는 글씨체로 바꾸고 하나 더 복사해서 아래쪽에 놓은 후 방향키로 방향을 이동해서 조금 입체감이 생기게 만들어 완성합니다. 입체적인 느낌을 만들기 위해 3D 효과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라디언트의 각도를 바꿔서 입체적인 느낌의 심볼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동영상 강의를 통해 입체감의 느낌을 넣은 아우디 심볼을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1강에서는 입체적인 느낌의 심볼 작업하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입체적인 느낌을 만들기 위해 3D 효과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레디언트의 각도를 바꿔서 입체적인 느낌의 심볼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원라인을 그려보겠습니다. 안쪽에 조금 작은 원을 하나, 또 2개 그려봅니다. 그려진 부분을 모두 선택한 상태에서 윈도우에 있는 패스파인더 패널을 꺼내고 디바이드 명령으로 모두 분할합니다.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언그룹을 선택하고 클릭해서 영역을 지워보겠습니다. 좀 복잡해 보이니 색상을 먼저 단순화해 놓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원을 Alt 드래그해서 영역을 지정해서 놓으시면 되고요. Ctrl D키를 2번 누르시면 반복해서 영역들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제 영역을 다 선택하신 상태에서 한 번 더 패스파인더에 있는 디바이드 명령을 선택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언그룹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위에 가서 아웃라인을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형태들이 만들어집니다. 조금 확대해서 영역들이 겹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이 영역과 요 다음 영역은 이렇게 한 상태에서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중간에 라인을 하나 더 그려보겠습니다. Alt 드래그해서 복사하고요. Ctrl D키를 한번 더 누릅니다. 이제 모두 잡아서 디바이드 언그룹으로 한 번 더 분할해 보면 각각의 객체가 선을 중심으로 해서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각각의 부분들을 필요없는 부분들은 삭제하고 합쳐져야 될 부분들은 하나씩 잡아서 Shift 키를 눌러서 유닛 항목으로 하나로 만듭니다. 이 부분 네. 이렇게 이처럼 각각의 부분들에 이어져야 할 부분들은 선택해서 하나로 만드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제 만들어진 각각의 영역에 채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역을 확대하고요. 잡고 그레디언트를 그냥 넣습니다. 이렇게
그레디언트. 그런데 동일한 위치에 그레디언트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보이냐면 음영이 없어 보이죠. 그래서 선택하시고 그레디언트를 선택하고 위치를 바꿉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한쪽은 밝은 곳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한쪽은 어두운 곳부터 시작하도록 값들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역을 바꾸셔도 되고요. 그래서 각각의 부분에 이처럼 그레디언트를 주시게 되면 반대로 줘야 한다죠. 그레디언트를 잡고 클릭 드래그 위치를 바꾸시면 됩니다. 다시요. 클릭해서 이렇게 주었다면 이쪽 부분은 똑같이 주는 게 아니라 그레디언트의 방향을 바꾸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아주 간단한 2D의 형태지만 입체감으로 인해서 3D 같은 효과를 만들어 내실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 필요한 원의 라인을 그리시고 겹쳐진 라인을 선으로 그린 후에 각각의 부분을 패스파인더에서 디바이드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이 같이 있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선택한 후에 그 부분들을 유닛으로 하나로 뭉치는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부분에 그레디언트를 넣는데 한쪽과 바로 옆에 있는 붙어있는 부분은 그레디언트의 위치를 반대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3D는 아니지만 3D 같은 효과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배운 기능을 실습해 볼까요? 디지털적인 이자와 아날로그적 이미지인 나뭇잎을 함께 넣어서 간단한 심볼을 만들어 보세요. 다음에 문제를 풀면서 학습한 내용을 점검해 볼까요? 문제는 총 3문제가 제시됩니다. 문제를 잘 읽고 맞는 답을 선택해 보세요.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되새기는 시간입니다. 강의 노트도 다운받아 학습에 활용하세요. 이로써 면 분할과 심볼 일러스트에 대한 학습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폰트 설치와 기본 텍스트 작업하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